물주머니가 아니라 기름주머니죠. 기름덩어리, 지방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지방덩어리가 없으면 낙타는 살 수가 없는 거죠. 이 지방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낙타가 계속 뭐 걸을 거 아니에요. 사막은 워낙 길기 때문에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고, 또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답니다. 그만큼 뭐 낙타는 어떻게 보면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낙타가 하는 일이 뭡니까? 짐이죠. 짐을 나르는 거죠. 보통 한 500kg 정도의 어떤 짐을 낙타는 실을 수 있다고 하죠. 자, 그러면 왜 굳이 낙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,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낙타의 모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의식 단계의 어떤 대상을 나눴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.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낙타의 삶은 과거 속의 어떤 노예의 삶이라는 거죠. 근데 그 노예의 삶이지만 그 자체를 낙타는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낙타 그 자체의 삶에 불만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굳이 낙타는 바꾸려 하지 않는다. 좀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, 또 행동하면 행동하는 대로 사는 게 낙타의 삶이라고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거에 비해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자, 이 사자는 원래 뭐랄까 독립된 삶을 사는 게 사자죠. 그래서 어떤 독립된 어떤 자의 모습에서 군림하는 게 사자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자로서의 어떤 그 대상을 잡으려면 결국 경쟁하고 또 투쟁하고,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자기보다 몇 배 큰 이런 물소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? 포효하고 막 그렇죠. 그것처럼 사자 자체는 군림의 어떤 경쟁 속, 또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우유의 삶을 사는 게 사자의 그 자체의 삶이라는 거죠. 그럼 마지막에 그 어린 나이의 삶, 뭘까요? 그렇습니다.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의 삶.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거죠. 둘로 나눠보지 않고 이분화시키지 않는 그 삶, 그게 어린아이의 어떤 본질이고, 또 순수하게 즐기면서 사는 게 어린아이의 순수 자체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카드의 10번 다시 태어남 상당히 어렵습니다. 해석도 어렵고,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성장 단계를 대상을 통해 나눴기 때문에 낙타의 삶은 어른이지. 우리가 낙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삶,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어린아이는 뭡니까?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고 성장되는 거죠.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. 어떤 그 타자의에서 요구받는 시기를 낙타의 삶에 어떤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사자의 삶 또한, 사자의 어떤 그 삶은 인생 이막이 되면서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과정, 그 과정을 넘어서 결국은 어린아이의 그 깨달음의 단계, 피리 부는 저 아이의 모습, 순수함으로 단계가 발전한다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카드의 핵심입니다. 좀 어렵습니다.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렸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, 이 구름 카드의 어떤 10번 다시 태어남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십 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